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된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여러분,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겹죠? 인트로에 나왔던 JYP 얘기처럼 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건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걸 반복하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JYP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매일 듣던 공부 열심히 해라, 독서 꾸준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기본기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늘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운 이야기, 하면 할수록 지겨운 행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과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JYP의 얘기처럼 짧게 보면 지겨운 걸 오래 하는 사람과 그걸 안 하는 사람의 성과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취환하겠다며 대하락장이 오든 급등장이 오든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다고 떠들든 그 자산은 이제 끝났다고 비아냥대든 주변에 울려 퍼지는 그럴듯한 온갖 소음들을 멀리하고 자신이 투자를 결심할 때 바라봤던 그 자산의 구조와 가치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 투자 대장정은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지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진리가 동일하듯 장기 투자의 이 지겨움은 늘 자극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기적인 시세 추종과 트레이딩, 마켓 타이밍 매매의 놀라운 성과를 떠들어냈던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축적된 큰 규모의 자산이 주는 강력한 자산의 힘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을 우린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한 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내용처럼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루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증거니까요. 그것도 5년, 10년, 20년, 30년 같은 루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축구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투자자, 이 모두는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하고 유지하고 오랫동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요동치는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표출하고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길면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확장될 사업 영역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퍼부으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단단한 지반 위에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장기 투자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목표를 향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나만의 루틴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추진력에 대해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 토막이나 새 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 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 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던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 여러분,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들의 장기 투자, 우리들의 장기 플랜에 대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뿌리고자 하는 장기 투자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한 이후에 한번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가능성과 규모를 키우고 주변 환경과 대변수 같은 적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뿌린 씨앗 그 자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삶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투자든 사업이든 업무든 뭐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뿌려질 것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결국 피어난 씨앗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열매와 꽃으로 치환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하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루틴과 추진력을 꼭 지켜나가자고요. 아시겠죠? 보통 우린 재앙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멘붕이 와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한 현실을 바라보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이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광부들같이 언제든 자신이 광산이 무너지며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광산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하나하나씩 주변 상황을 체크해가며 빠르게 최악의 상황에 적응하고 이를 돌파할 가능성을 갱도 안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갱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마쳤더라도 스스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면 자신이 구조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되 언제일지 모를 구조 시점까지 살아남기 위해 갖고 있는 물자와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속 기다리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땔감 나무도 몇 토막이 이제 안 남았었고, 우리가 사용했던 산소, LPG 그는 이제 뭐 진작 떨어져서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트 가스까지도 이제 없어지더라고. 처음으로 내가 우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혀 움직이를 못하잖아요. 완전히 암흑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두려움으로 좀 밀려오고, 그래서 그러던 찰나 한 20분 정도 됐나? 발파라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형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물에 그냥 덜푸덕 주저앉아가지고 꺼져가는 촛불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우린 이번 광부들의 기적의 생활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이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이거나 매서운 투자의 겨울에 지치고 힘들어서 모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순간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산에 갇힌다는 건 빛이 없는 어둠, 즉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운 공간에 언제 구조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구조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신념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희망이 무너지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어느 순간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특히 투자의 영역에서도 처음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하락장과 공포 뉴스가 쏟아지는, 마치 갱도에 갇혀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점점 무너져 내리는 광산과 구조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어느 순간이 오면 극도의 공포감이 우리를 매우 폭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론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순간,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건 강력한 멘탈과 적응력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발생해 그로부터 69일간 지하 700m 아래 매몰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칠레 산호세 광산의 광부 33인이 보여준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먼저 초기 17일간은 구조대와 연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물 한 모금과 참치 한 스푼으로 극한의 상황을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암석을 뚫고
외부에서 물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약 2달간의 지루한 구조 속도와 갱도 안에서 지쳐가는 광부들의 육체와 멘탈을 다잡기 위해 리더들을 중심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다툼이 생긴 광부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주기적인 건강 상태 체크와 기도 시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 광부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노력 끝에 칠레 광부 33인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2가지 사례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극한의 위기 순간에 우리를 현명하게 이끄는 생존의 원동력은 결국 미래의 희망을 유지하되 비참한 현실을 인내하며 버티고 이겨내는 강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짐 콜린스의 책 Good to Great을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미 해군 중장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혀 8년간 지내다 살아서 미국에 돌아온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되 현실을 낙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말에 붙여진 표현입니다.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은 1922년부터 2005년까지 미 해군 중장으로 예편한 실존 인물이며 그가 유명해진 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8년간 극한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서 돌아온 불굴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는 콜린스의 질문에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자 부활절이 되기 전엔 석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었습니다. 근거 없이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들은 점차 희망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실을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 역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신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희망회로를 돌리며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부하 포로들에게 조만간 석방될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우선 현실에 적응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끊임없이 석방된 날짜를 예측하고 좌절하고 또 기대하고 좌절하며 점점 멘탈이 무너져 갈 때 끝까지 자신의 멘탈을 유지하며 포로 수용소의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희망회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며 희망을 갖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투자자이거나 또는 극한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스톡데일옹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좋은 자산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투자 과정의 순간순간은 가시밭의 연속일 수 있고 내가 하는 미래를 향한 노력들이 의미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아니 올해는 상승하겠지? 꼭 상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이번엔 꼭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희망회로에 의한 맹목적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눈앞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되 장기적 미래 방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비록 당장 내가 원하는 시점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방향과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 보이는 깊은 갱도 아래 갇힌 광부의 상황에서도 전쟁포로로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봉하에서 구출되신 광부들과 2010년 칠레 광부 33인들 그리고 미국의 스톡데일 옹처럼 결국 모든 걸 이겨내고 위기를 돌파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의심이 쌓이고 마음이 변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존해 자신이 옳았음을 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리스펙합니다.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을 해서 식당 건설까지 하다가 뚝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직장생활도, 투자도, 사업도 뭐 하나 내 맘대로 딱딱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없죠. 남들은 쉽게 잘도 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하면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되는 것도 오래 안 가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운조차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야속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용기 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도전이죠. 먹고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도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단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라면 우린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함정과 위기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무섭고 두렵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엔 어쩌면 내 예상과 달리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 상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체감은 다르죠. 자신의 도전이 좌절되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내가 상상해보고 연습해봐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보이는 벽에 부딪히고 멍들고 울면서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계속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여러분, 현재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서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다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님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와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도전을 시도했었고 성과가 좋지 않아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내가 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나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 후회하는 대상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했던 그 행위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순간 우린 다신 그 도전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 옵션을 영영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사업 아니면 그 무엇이 됐던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며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직 성과를 얻을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지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다짐해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뭐냐고선 나가! 이런 비아냥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주변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언제나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도 감기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0여 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인지취약성이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는지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같은 방을 쓴 지 3개월만 지나면 룸메이트와 비슷한 감정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됐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6개월째에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주변인의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앞에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빨리 실패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1도만 더 끓으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들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투자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고 파이어고 뭐고 이젠 다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퀀텀 점프가 이제 바로 앞이진 않을까요? 이제 1도만 더 올리면 100도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비약적 상승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도전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영상에서 백종원 대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 과정의 모든 실수는 재산이며 많이 할수록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실수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실패해도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가 치환된 재산들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갖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